에어프랑스 447편은 2009년 6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중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한 비행기로 이는 항공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사고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개요. 항공편 에어프랑스 447편 항공기 에어버스 A330-203 탑승객 총 228명, 승객 216명, 승무원 12명, 사망자 전원 사망. 출발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국제공항, 목적지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사고 장소 대서양 중앙 브라질 북동쪽 해안에서 약 1500km 떨어진 지점.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사고는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피토 튜브 속도계 센서 동결. 고도 약 35,000피트에서 악천후를 통과하던 중 피토 튜브가 얼어붙어 항공기의 속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석에 잘못된 속도 정보가 표시되었고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조종사 대응 미흡. 자동 조종 장치 해제 후 조종사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공기가 실속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회복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 문제. 3명의 조종사기장과 부기장 2명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조사 및 여파. 조사.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 BAE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는 2011년에야 대서양 심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론. 인간의 실수와 기술적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여파. 에어버스는 피토 튜브 설계를 개선하고 전 세계 항공사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장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및 실속 대응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 사고는 현대 항공기의 안전성과 조종사 훈련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기 안전, 조종사 교육, 항공기 설계 및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항들입니다. 사고 발생 과정 세부 타임라인. 출발 및 초기 비행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09년 5월 31일 오후 7시 29분 현지 시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상승하며 순항 고도인 약 35,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악천후 진입. 대서양 상공에서 열대성 정난 운내우 구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한 난기류와 얼음 형성 가능성을 동반한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피토 튜브 고장. 피토 튜브가 얼음으로 막히면서 속도계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었고 조종사들이 수동 조종 모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 부기장은 기체를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조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실속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속 경고가 반복적으로 울렸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을 계속 들어올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기체는 급격히 고도를 잃으면서 약 3분 30초 동안 자유낙하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UTC 기준 6월 1일 오전 2시 14분 비행기는 대서양의 수직에 가깝게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지점은 브라질 해안에서 약 15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탑승객 정보.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했으며 총 32개국 출신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와 유아도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탑승객과 승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과정 및 주요 발견. 블랙박스 발견.
사고 후 초기에는 잔해와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으나 블랙박스와 주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심해 탐사 로봇을 사용하여 블랙박스가 수심 약 3,900m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술적 문제 피토튜브의 동결로 인한 데이터 손실, 인적 요인 조종사들이 실속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했습니다. 절차적 문제 조종사 훈련의 부족과 비행기 실속 경고 시스템의 설계적 한계. BEA 최종 보고서. 2012년 발표된 BEA의 최종 보고서는 인간의 실수가 기술적 문제와 결합된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인. 피토튜브 동결로 인한 속도계 정보 상실, 조종사들의 실속 대응 실패, 자동 조종장치 해제 후 부적절한 조종 행동, 조종사 간 의사소통 부족, 사고 후 개선 사항, 피토튜브 설계 변경. 에어버스는 다른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피토튜브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강화. 조종사들에게 고도에서의 실속 대응 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조종사 간의 협업 및 비상 상황 대응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항공 안전 규정 변경. 국제항공안전기관 ICAO 및 FAA는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심해 탐사와 잔해 수습. 사고 비행기의 잔해는 대서양 수심 약 4,000m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잔해 수습 작업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했으며 ROV 이원격 조정 탐사기와 심해 잠수정을 사용했습니다. 희생자 유해 중 약 절반만 수습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및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의 발견은 사고 조사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속도, 고도, 자세 항공기의 기울기, 조종사의 입력 등 항공기의 기술적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피토튜브가 얼어붙으면서 속도계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됨. 조종사들이 실속 상태에 빠졌음에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 항공기가 점점 더 높은 각도로 기울며 실속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지만 적절한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조종사들 간의 대화 및 경고음을 기록합니다. 대화 분석 결과 부조종사가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경고음을 언급.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기장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기장이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악화됨. 마지막 몇 초 동안 우리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조종사의 절박한 외침이 기록됨. 조종사들의 대응 분석. 기장의 부재. 사고 발생 당시 기장은 정기적인 휴식을 위해 조종석을 떠나 있었고 2명의 부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 중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장이 돌아왔으나 이미 항공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속 경고 무시. 실속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실속 상태에서 항공기의 기술을 낮춰야 했지만 조종사들은 오히려 기술을 계속 들어올려 추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조종사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조종 행동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심해 탐사 및 잔해 수습. 에어프랑스 447편의 잔해와 블랙박스를 찾는 과정은 항공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심해 탐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탐사 과정. 사고 직후 초기 탐사에서는 비교적 얕은 심해 지역에서 잔해가 발견되었으나 블랙박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1년 프랑스의 심해 탐사 회사가 심해 탐사 로봇을 사용하여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잔해는 대서양의 수심 약 3,900m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심해 탐사 기술의 경이적인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잔해 수습. 비행기의 주요 잔해는 심해에서 수습되었으며 잔해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 유해는 약 절반만 수습되었으며
나머지는 대서양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남긴 교훈. 조종사 훈련의 중요성. 실속 상황에 대한 조종사들의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고고도 실속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의존성 문제. 현대 항공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조종사들이 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공기 설계 개선. 피tot 튜브와 같은 핵심 장치의 내구성을 높이고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비행 중 의사소통. 조종사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조종사들이 공통의 정신적 모델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의 대응. 에어프랑스.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개편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에어버스. 피tot 튜브 설계 변경. 항공기 경고 시스템 개선. 조종석 경고음이 조종사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